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에 제7절 관리 처분 계획 등을 학습할 지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에서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은 것이 제7절 관리 처분 계획 등이에요. 네. 자, 일단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자,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가 누구죠?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조합에서는 밑줄 쭉 가십시오.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로부터 120일 이내. 이 부분도 개정됐었죠. 네.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줄 거 넣고 손뗍니다.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조합원이죠.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합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로부터 12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음 사항은 박스안에 들어있죠. 네, 1번 같이 볼까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시에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이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간이나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될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 등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분양 공고가 돼요. 간단히 하면은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내에 조합원의 분양 신청 기간이나 분담금 내역 등을 이제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자,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한 날이죠.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정비 사업 시행자는 관리 추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이것도 전부 개정된 거예요. 자, 정비 사업 시행자는 미칠 것이십시오. 관리 추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줄 거죠. 관리 추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해서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전에 분양 신청했다고 처리한 자, 그리고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그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네. 자, 협의 불성립 시봅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협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그때 이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나 수용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거죠.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는 곧 조합이었죠. 자,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에서는 정비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 그날부터 120일 내에 그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분양 신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이 될지,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일간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분양 신청 기간,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어떻게 정하죠? 자,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함이 원칙이에요. 근데 관리 추분 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 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여기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받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은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죠. 이 조합원은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시행자, 조합을 대상으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거나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자입니다. 이 분양 신청하지 않거나 했다가 철회했거나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에 의해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아파트 이주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매도 청구나 수용 재개를 하기 위해서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그죠?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네, 그 권리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어부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그 권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매수 협의 등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상관이 없죠. 근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수용해야 되죠.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기간,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이죠? 60일 내에 이제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라. 아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 공고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죠. 분양 공고 이후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했거나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했거나 그리고 관리 청구에 의해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 청구 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그 권리에 대한 종전 토지나 건축의 권리에 관한 협의 취득을 위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협의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 재결이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 수용 재결 신청하고 재건축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받잖아요. 분양 신청 받으면은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출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 처분 계획을 학습할 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1번 교재 27페이지입니다. 02번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오셔가지고 자,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관리 처분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작성된 관리 처분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돼요. 자, 그때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죠.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체크하십시오. 박선에 1, 2, 3, 그리고 5, 6, 7, 8, 5,6,7,8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빼면은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까지 하세요. 그래서 4번하고 8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를 암기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할 수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앞에 봐주시고요.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하는 거죠. 자, 관리 처분 계획 무엇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이후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죠. 이거 칠판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이제 고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했으면은 이제 공사 시행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죠. 네. 자, 이때 관리 처분 계획은 자,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죠. 그때 관리 처분 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관리 처분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요? 자, 1번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1번 관리처분기관 분양설계를 내용을 한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때 분양설계가 뭐냐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공급할 주택의 동호수 등을 설계합니다. 이것을 분양설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조합의 A라는 조합원이 이제 재개발조합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은 그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할 것인지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결정해 주는 거, 이것을 분양 설계라고 해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입니다.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은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정비사업 공사에 들어가서 건설해야 되잖아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은 강행을 할 수 없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전토지,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나 건축물 명시해. 왜 정확한 명시표가 필요하냐면은 분양 대상자별로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1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잖아. 정확한 명시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명시해 및 사업 시행 인가고시에 있은 날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등등을 이제 관리처분을 정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좀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자,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신정동 재개발구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신정동 재개발구역이면은, 이런 재개발구역은 자, 정비기관시 열악하죠. 네, 정비기관시 열악하고, 여기는 노후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겠죠.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정동 재개발구역이에요. 여기 강남에 살고 있는 갑순씨가 투자 목적으로 여기 신정동 재개발구역,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샀습니다. 빌라 24평이고 대지지분 8평짜리 빌라를 하나 샀다라고 가져갑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 갑순씨, 신정동 재개발구역의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산 이 갑순씨는 당연히 신정동 재개발조합의 당연 조합원이다. 묻겠습니까? 오죠.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재개발구역에서는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그렇죠.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당연히 조합이 되니까. 지금 갑순씨는 빌라 샀죠? 24평, 대지 건축물 소유권이 있잖아. 그리고 대지 지분이 8평이잖아. 토지 소유자이면서 건축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갑순씨는 신정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는데 2억 주고 샀다고.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정비사업질체에서 사업시행 인가고시에서 서면 그날부터 120일 내에 이 조합원, 분양 대상자, 이 갑순씨의 그 분담금 추산액, 아파트, 시아파트 분양 신청하면 분담금이 얼마인지 추산액하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갑순씨는 이제 재개발조합, 신정동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겠죠. 하면은 이 분양 신청한 이 조합원에게 몇 동 몇 호를 공급하게 될지, 갑이 공급받을 아파트 동수를 결정하게 돼요. 그게 분양 설계예요. 예를 들면은 이 갑순씨에게는 아파트 24평 아파트 대지 지분 7평짜리를 갑순씨에게 분양해 줄 거야. 자, 이렇게 아파트 24평을 갑순씨에게 분양할 때 갑순씨에게는 101동 자 4,007호입니다.
전체 아파트 층수가 41층인데 40층이죠. 아우 괜찮아요. 101동 4,007호를 갑순시에게 부정할까? 이렇게 갑순시에게 공급될 주택의 동호수를 몇 동 몇 호로 할 것이 설계하는 거. 이것을 분양 설계라고 하고, 이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 청구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렇게 101동 4,007호를 갑순시에게 부정하겠다라고 결정하면은 그 101동 4,007호를 부정받을 자 갑순시의 주소와 성명도 관리 청구를 정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 청소할 때 관리 청구를 보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그죠? 몇 동,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공급받게 될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개발구역의 입주 세대수가 2,000세대면은 그 2,000세대의 절반 정도 1,000세대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저 강남의 갑순시가 강남에 아파트 팔고 신도동 재개발구역에 입주하지는 않겠죠.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입주 시기에 매도하고 프리미엄 챙겨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시대수의 한 절반 정도가 투자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매도 물건으로. 이렇게 매도 물건과 전시 물건을 이제 여러분 0161 사무소에서 이것을 물건을 받아야 이거 팔고 전시에 놓아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비사업이 끝났을 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되는지 그 분양 대상자별 주소와 성명, 그리고 분양 대상자가 분양받게 될 동호수 등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 관리 청구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주소색입니다. 여러분, 갑순시가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은 대지는 대지집은 7평이고 아파트 24평짜리 아파트잖아. 이 추산액이죠. 그러면 갑순시에게 분양 예정인 아파트 이 추산액이 얼마인지 5억이다. 4억인지 5억인지 7억인지 관리 지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갑순시가 가지고 있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표, 갑순시가 빌라를 1개 갖고 있는지 2개 갖고 있는지 정확한 명시표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갑순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밝히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정비사업질서에서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갑순시의 종전 토지, 빌라 대지 지분 8평, 빌라 건축물,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분양 대상자 갑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은 평가니까 4억이고요. 갑순시에게 새로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은 5억으로 평가된 거예요. 5억이면은 갑순시를 얼마를 내놔야 됩니까? 1억을 내놔야 24평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합원의 분담금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관리 충격으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정확한 추산액하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표와 그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자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관리 청구를 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나중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시행되면은 그 갑순시의 종전 건축물 빌라 24평은 종전 건물은 철거하잖아요. 그리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은 새로 조성하고 건설해야 되잖아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조성된 새로 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이 정비 사업비잖아. 그러면은 관리청구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청구를 작성하는 단계는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정비 사업비입니까? 정비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그래서 5번 보십시오. 6번 보십시오. 정비 사업비 추산액이잖아. 정비 사업비 추산액. 정비 사업비 추산액.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리고 정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산되면은 조합원의 부담 규모를 알 수 있죠. 조합원의 부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등을 관리 청구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갑순시는 신정동 빌라를 2억 주고 샀죠. 그때 현금을 1억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이 부족하죠?
전세 놓았죠, 빌라를. 그래서 이게 전세를 놓으면서 보증금 5천만 원 받으니까 세입자가 여기다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은행에 대출 받았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해야 되니까 갑순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오. 갑순시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소유권만 존재합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 외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있죠. 이렇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과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사항도 즉 전세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전부 관리의 책무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7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예를 들면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 등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관리 책무로 밝히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관리 책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순시 신정동 재개발구에 투자를 한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 설계.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이더라도 조망권과 일조권에 따라서 그죠? 한강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지 않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 설계할 때, 즉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결정해 줄 때는 모든 조합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양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할 때, 즉 분양 설계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하여라 라고 관리 책무계획 작성 기준을 법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옵니다. 2번 관리 책무계획 수립 기준. 여기서 이제 관리 책무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곧 아파트 분양 설계, 즉 동호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부터 봅니다. 자, 조합에서 그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자,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 줄 것이십시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세 개를 동그라미 합니다.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밑줄 끝까지 끄면 되죠.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를 토지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절충주의, 적응한지가 원칙 아닙니까? 그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작성 기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개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재개발법상 관리 책무계획 작성 기준은 3개뿐이죠.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이 3가지를 고려해서 동호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면적,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면적이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면적이 큰 아파트를 분양 설계해 주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거 맞죠. 그리고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면적이 작으면은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면적이 작은 아파트를 설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상황입니다.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다면, 매우 양호.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한 아파트. 매우 불량했다면 매우 불량한 아파트.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잖아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환경이 상이었다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환경이 상인 아파트. 하였다면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 환경도 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설계해 주는 거죠. 가장 공평하죠. 그래서 여러분, 즉 아파트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결정하는, 즉 관리 책무 분양을 설계하는, 즉 관리 책무를 작성하는 기준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뭘 기준하죠?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이 4가지를,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호수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되고, 이 특례 규정은 거의 거짐 한 문제가 이 특례 규정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본 같이 봅니다. 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나 건축물이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합니다. 뒤에 적으십시오. 뒤에다가.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를 제해서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특례가 인정됐죠. 증환지 감환지와 개념이 같은 거죠. 그래서 뒤에 적으십시오. 증환권 그리고 감환권, 증환지 감환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서 분양 설계하면 증환권, 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줄여서 교부하면 분양 설계하면 감환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을 늘리거나 줄여서 증환권 할 수도 있고, 조합원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면적 규모를 늘려줄 수도 있고, 감환권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줄 긋고, 네, 동그라미 1번.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기업,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그 뒤에 줄 긋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줄 긋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네, 입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이 신정동 재개발 구역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은 토지 등 소재로서 당연히 조합이 되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개발 구역 땅을 5평 산 거예요. 여러분, 5평이면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샀죠? 투기 목적이지 뭐.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안에 지나치게 면적 규모가 작은 토지나 건축물은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그 권리를 투기 목적이라면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했어. 그럼 봐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됐다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한 필지였잖아. 근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필지가 분할됐고, 이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필지를 분할한 것은 지분 쪼개기 한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한 명을 4명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4장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이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투기꾼의 먹잇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투기꾼으로 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권리는 현금 청산해서 쫓아버릴 거죠. 자,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 지정한 투기꾼은 입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도 줄 것죠. 토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지분이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지분이 교부됩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네. 입체, 환지.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지분이 교부되면 입체환지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 있죠. 이 토지 소유자는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 구분 소유권 아닙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지분이 교부될 수도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죠. 리얼번 중요해요. 분양 설계. 이런 분양 설계가 뭐죠? 호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이 동호수를 설계하는 분양 설계는 그 관리 첨계 중에서 분양 설계는 줄 것이십시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줄 거고 앞뒤로 가로하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말 바꾸기 하면은 분양 신청일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인에게 분양 설계 즉 동호수를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이게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에요. 특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자, 특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첨계획 중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작성을 하도록 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